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주에 독자적인 방역 체계가 조성되도록 예산 지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인 브루스 커밍스가 미국이 4.3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동북아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집단 복통은 식중독균이 원인이라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어 교육 도시에도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보증금도 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주가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도록 독자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강정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거점 방역 초소를 방문해 AI 피해 실태와 방역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제주가 AI 방역의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섬 지역인 만큼 국경 수준의 독자적인 가축 전염병 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지리적인 거라든지 절차적인 게 있고 특히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 자체가 격리된 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이 신속한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내라도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강정 구상권 철회와 사법 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될 것이라면서도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그 관점에서 대통령의 공약이 나왔고요. 그 공약을 이행을 내다보면 필요한 부대 사항들이 있죠. 이낙연 총리는 내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할 예정이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대선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 가금류 1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 365군데에서 6,300마리를 사들여 없애는 수매 도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소규모 농가는 AI 확진 판정이 난 가금류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km를 벗어난 지역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수매 도태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어제 AI 간이 검사 21건을 실시했지만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올해 4.3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4.3 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는데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2회 4.3 평화상 수상자인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 1980년대 미국 정부의 방대한 미공개 자료를 연구해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을 발표한 한국현대사연구의 권위자입니다. 4.3 사건의 배경으로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강조해왔던 커밍스 교수는 4.3의 명칭에 대한 견해부터 밝혔습니다. Their responsibility is to try and defend the island and defend their beliefs and seek justice. Those people were massacred. So it's also, in addition to an uprising, it's a massacre. 민간인 학살에 있어 미국은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라 명백한 책임자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April 3rd, 1948 until June 30th, 1949, most of the violence occurred at that time, in that time period. So the U.S. has a very deep responsibility. 지난 2012년 구럼비바위 발파 직후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에 참여하기도 했던 커밍스 교수는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Pushing South Korea into an alliance with Japan and the U.S. against China. And the same political purposes behind the THAAD anti-missile system is basically to force South Korea to choo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미국인으로서 4.3 비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힌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앞으로 4.3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라마다 제주호텔에서 임시회를 열고 4.3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등 4.3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정부와 해군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강정마을 갈등 문제를 해결하라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어제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10여 명이 한꺼번에 복통을 일으켰는데요. 집단 식중독으로 추정돼 교육청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 기숙사. 이곳에서 생활하는 학생 72명은 어제 아침 식사로 제육볶음과 콩나물국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 가운데 18명은 설사와 메스꺼움, 복통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학생들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뒤 증세가 나아져 오늘은 정상 등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이들 문진도 하고 진찰도 했는데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얘기를 하고 4명에 대해서만 약소방을 했는데. 제주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가건물에 대한 간이검사 결과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끓는 물에서도 30분 동안 파괴되지 않는 강력한 식중독균인데 정확한 결과는 2주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발병원이 나오지 않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며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도시락 업체는 기숙사가 있는 도내 고등학교 8군데에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업체의 도시락 공급을 중단시켰고 집단 식중독 증상이 발생한 학교도 기숙사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2017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개막식이 오늘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건강의 꿈, 국민의 힘, 제주에서 하나로를 주제로 열린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삼다도 제주와 해녀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연예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모레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2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제주시 도심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는데요. 이제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영어교육 도시까지 부동산 열풍이 번지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델하우스 주변이 인파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땡볕 아래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선 사람들. 영어교육 도시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중대형 임대아파트 청약 현장입니다. 우리 애가 여기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주할까 해서 여러 번 해봤는데 당첨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해보기로.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최저 5억 5천만 원에서 최고 6억 7천만 원. 지난해 제주시 첨단과학단지에 공급됐던 똑같은 브랜드의 임대아파트보다 40%나 높습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가격이 1년 만에 30%나 오르다 보니 입주 희망자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추세가 매매가 나오면 집을 볼 수 없어요. 그냥 전화로 물건 있어요. 그럼 일단 계약금부터 입금을 해야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최근 도내 곳곳에서 미분양 주택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제주도로 몰려든 조기 유학 열풍으로 영어교육도시 내의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학교 한 곳이 추가로 문을 열고 근처에 신화역사공원이 개장하는 데다 새 정부가 특목고를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면 한두 개 나와도 그 자리에서 그날 소진이 다 돼요. 매매든, 근데 연세 물건은 임대는 조금 있어도 매매는 나오자마자 그날 없어지죠. 하지만 영어교육 도시의 집값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번지면서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정부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부터 제주와 서울, 강남, 부산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국세청과 금융결제원도 참여해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떴다방 등 무등록 중개업소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김영의 낮 기온이 29.3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더웠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예년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외출하실 땐 작은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진 뒤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은 아침 기온이 19도 내외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에 잘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에는 돌풍과 함께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평년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는 제주시의 미래를 위한 공공사업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